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 배포 등죄와 간접 정범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이 2021년 3월 25일 선고한 2020도 18285 판결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사실관계와 적용법조를 먼저 살펴본 후 쟁점을 보고 개념들을 설명하고 오늘 소개할 판례와 관련 판례를 살펴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관계는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과 유사한데 간단합니다. 갑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개인정보 탈취 사이트, 피싱 사이트죠. 개인정보 탈취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하고 이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트위터에 비공개로 저장해 놓은 나체 사진과 신상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전송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제1항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이게 자유행위 등입니다. 자유행위나 성교행위, 구강성교 이런 겁니다. 제4호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앞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갑이 촬영을 하여야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을이 제작하는 것이 되는데 실제로 촬영을 한 것은 갑이 아니라 협박을 당한 피해자인 청소년이므로 그 청소년이 이런 음란물을 제작하였을 뿐 갑은 촬영 자체를 하지 않아 성착취물, 음란물이죠. 음란물인 성착취물을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갑의 이러한 주장이 맞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간접 정범을 알아야 되는데 간접 정범을 알기 위해서는 정범과 공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에 대해서 일반적인 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범행을 하는 사람을 형법에서는 정범이라고 부릅니다. 정범이 범행을 하는데 관계되었을 뿐 범행을 하지 않은 사람을 공범이라고 합니다. 공범에는 정범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도록 시키는 교사범과 정범의 범행을 돕는 방조범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범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지난 20회 동영상에서 영화와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영화에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습니다. 범죄를 영화로 생각한다면 범죄의 조연은 방조범입니다. 교사범은 제작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범죄의 조연은 방조범입니다. 그러면 범죄란 영화의 주연이 정범이 되겠죠. 그런데 영화에 보면 주연이 한 명인 단독 주연도 있고 여러 명인 공동 주연도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란 영화에 있어서 단독 주연인 경우를 직접 정범이라고 합니다.
범죄를 실행하는데 정범이 한 명인 경우가 직접 정범이죠. 또한 범죄라는 영화의 공동주연을, 그러니까 주연이 여러 명인 경우죠. 공동주연을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범에는 직접 정범과 공동정범 외에도 간접정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접정범에 의한 범행은 마리오네트 인형극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마리오네트 인형극은 인형을 실로 조종하여 연기하는 인형극인데, 이 인형극의 주연은 인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드러나는 건 인형밖에 없으니까 실제로는 실로, 끈이나 실로 이 마리오네트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이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오네트 인형극의 주연은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이 되겠죠. 즉, 그 인형 배우에 드러나지 않지만 실이나 끈으로 인형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연이겠죠. 마찬가지로 간접정범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여 범행을 일으키는 정범입니다. 즉, 마리오네트 인형을 뒤에서 실이나 끈으로 조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간접정범이 되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조 제1항,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여기서 교사 또는 방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교사범과 방조범의 교사 또는 방조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교사 또는 방조란 사주 또는 이용을 의미합니다. 그걸 꼭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게 두 가지 경우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가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이 두 가지 경우겠죠. 그러면 먼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중상해죄에 관한 대법원 1970년 9월 22일 선고 70도 1638 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갑이 A녀, 내연녀 관계에 있는 애인인 A녀에게 면도칼을 주면서 네가 네 코를 자르지 않을 때에는 돌로 죽인다는 등 위협을 가해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느낀 A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면도칼로 콧등을 절단함으로써 안면부 불구가 되게 한 경우인데, 갑에게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258조 제2항의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람이란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A의 콧등을 절단한 사람은 A 자신이니 A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는 당연히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바로 이 행위죠, 자신의 콧등을 절단한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A를 이용해 중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갑은 중상해라는 범죄를 A의 행위를 이용해 저지른 간접정범이 됩니다. 두 번째로, 어느 행위로 인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발생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간호사인 A가 환자인 B에게 주사를 놓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갑이 B를 살해할 목적으로 A 몰래 A가 들고 가는 주사약을 독약으로 바꾸어 놓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호사 A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주사약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어 주사를 놓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과실로 그 주사를 놓는 바람에 B가 독약인 주사를 맞고 사망했다면 당연히 간호사인 A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갑도 과실로 처벌되는 간호사 A를 이용하여 B의 사망이라는 살인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니 살인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첫 번째 경우, 즉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나 두 번째 경우, 어느 행위로 인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갑은 A라는 인형을 조종하여 중상해나 살인이라는 인형극을 공연하는 것이 되니 간접정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판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8년 1월 25일 선고 2017도 18443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청소년 성보호법,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 즉 이 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 제4호의 그 행위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자위행위, 성교행위, 구강성교행위 뭐 이런 겁니다. 그 밖에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 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로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게 법 개정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그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대법원 2018년 1월 25일 선고 2017도 18443 판결은 간접정범에 의한 중상해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인 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음란물 제작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소개드리고 있는 판례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 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갑이 촬영을 하여야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갑이 제작한 것이 되는데 실제로 촬영을 한 것은 갑이 아니라 피해자인 청소년이므로 그 청소년이 제작하였을 뿐 갑은 촬영을 하지 않아 성착취물을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갑의 주장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갑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고 청소년을 협박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였더라도 처벌받지 아니하는 청소년의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에 해당하므로 즉 간접정범의 형태로 제작을 하였으므로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앞서 보았듯이 이러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하므로 즉 간접정범 형태의 제작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답은 X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음란물 제작죄와 간접정범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이해하셨으면 하는 것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간접정범의 개념,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